그래도 뭔 얘긴가 까먹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정연욱 기자가 이 책의 소설의 줄거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정연욱 줄거리 소개 지루하다, 지겹다, 왜 저렇게 같은 얘기도 재미없게 하냐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지겹다고 그랬다고요? 응? 같은 말도 정말 재미없게 하는 재주가 있다. 댓글엔 일단 없던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천년만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번부터는 정연욱 기자가 모든 소설의 줄거리를 1분 넘으면 자릅니까? 1분 안에 무조건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딱 1분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연욱 기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시작! 네, 시간적 배경은 1969년이고 공간적 배경이 시골의 소읍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북 고창입니다.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데 전북 고창의 한 감나무집에 살고 있는 12살 강진희라는 소녀가 이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김 기자가 처음에 야한 거 아니야? 라는 거는 이 30대의 진희가 이제 회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약간 상황 설정 자체가 조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챕터 지나가면 옛날 얘기가 이제 쭉 펼쳐져요. 그래서 그 시골의 그 감나무집에 이제 외할머니랑 살고 있고 외할머니와 이모와 외삼촌이랑 살아요. 이 진이는 부모가 없어요. 그 자세한 사연은 안 나오는데 어머니는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느 날 그냥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여기까지입니다. 4초 몇 초? 1분 안 지났잖아. 어? 1분 지났어? 1분 안 지났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 1분 안 지났어. 4초 지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줄거리 다 이해하셨죠? 잠깐만 5초만 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몇 초 더 돼요? 여러분 몇 초? 아니 근데 1분 맞아요? 이거 맞아요. 내 방송 본다. 방송 봐. 30초만 더 줘. 3초? 30초만 더. 3초 시작. 그러니까 근데 감나무집에 요 가족만 사는 게 아니고 살림집이 한 채가 있고 또 이제 새들어 사는 집도 그 가게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래서 새들어 사는 가족도 있고 그 가게 그 집 안에 양복집, 양장점, 미용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사진관. 그래서 거기 모여 사는 가족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사랑도 하고 배신도 하고 돈 갖고 튀고 나중에는 큰 불이 공장에서 나서 막 비극적인 일도 겪고 이런 세상사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혀 중요한 얘기 안 했네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건 성장 소설이죠. 성장 소설인데 이 이모와 이 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 다음 주에 왜 진이는 2분? 아니 이 시간이 압박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 1분 줄거리 정리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많았어요. 호평 좋다. 혹독하게 비난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비난 속에서 이 꽃이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1분 만에 이 내용 무진기행 이 짧은 책인데도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궁금하다 하는 분은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도 정연욱 기자가 1분 만에 요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가시죠. 시작. 네, 주인공은 33살 윤희중입니다. 돈 많은 과부와 결혼을 했어요. 그 과부는 큰 제약회사의 오너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이 윤희중은 전무가 돼요. 오너의 사위니까. 머리 좀 식히고 와라. 이제 그 와이프가 잠깐 이제 전무가 되기 전에 쉬고 오라 그래서 자기 고향 무진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 무진은 결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왜냐하면 힘들 때마다 찾았던 곳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찌질한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고장인데 이제 오랜만에 어쨌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자기를 흠모했던 후배, 남자 후배, 독서광이었던 자기를 흠모했던 피츠제럴드를 좋아하는 후배를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그 다음에 하인숙이라는 선생님, 후배와 친구와 술자리에서 알게 된 그 선생님과 짧은 연애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은 끝에 부끄러움을 안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짧아. 그러니까 앞에 머리가 길어 이게 앞이 무거워. 딱 봤는데 15초가 지난 줄 알았는데 15초 남았더라고. 자 일단 아오이 가든의 스토리. 네. 무슨 내용인지 1분 만에 1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1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아오이 가든 아파트입니다.
이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었어요. 마치 지금처럼. 근데 더 끔찍해요. 이 거리가 전부 악취가 진동하고 막 개구리가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은 없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2겹씩 쓰고 있고. 근데 그 전염병의 시작이 바로 이 아오이 가든이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시작이니까 봉쇄가 돼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이 젊은 남자인데 나이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12살인지 37살인지 22살인지 몰라. 끼어들지 마! 그리고 집 나간 누나가 8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임신을 한 채로 돌아와요. 소설 마지막에 이 누나가 개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집을 뛰쳐나가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휙 날아가요. 끝.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 주인공은 사람인가 개구리인가? 이제 그게 참 저는 그러니까 가서 빨리 보고 와. 가서 여러분 이거 빨리 중지시키고 가서 아오이 가든 보고 와. 가서 보고 세수하고 와. 보고 세수하고 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읽고 오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얘네가 뭔 얘기 하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 있죠. 정유럽 기자의 1분 리포트. 빠밤. 스톱워치 안 보이는데. 자, 정유럽 기자 1분 만에 네. 자 들어와. 김현수 작가의 나름 유령 작가입니다의 다시 한번 한 달을 가서 저기 설산 넣으면의 스토리를 요약해 드립니다. 1분 만에.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 주인공은 그입니다. 그는 1987년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뒤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전국의 대학이 시위로 들끓던 때였죠.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살을 해요. 근데 유서에 내 얘기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죽었는데 유서에 내 얘기가 없다는 거는 내가 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절망에 빠져서 독서에 천착합니다. 너무 절망해서 책을 읽는 걸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집에 있는 책을 닳고 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운명의 장난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내가 신청한 책 말고 다른 책을 줘버렸어. 근데 그 책이 공교롭게도 죽은 내 여자친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야. 그게 왕호천축국전을 해석해놓은 책이에요. 그 왕호천축국전에 나오는 저 멀리 설산 닌가 바르 같은가요? 거기를 직접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난가 바르. 그래서 1년 뒤에 그 산을 직접 가서 그 산 속에서 산처럼 사라지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참 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정유럽 작가가 이거 1분 동안 정리를 해드린답니다. 내용을 줄거리 정리. 자 그럼 지금부터 1분 정리 줄거리 요약 시작. 배경은 1992년입니다. 세 여성이 있는데 대학 동창이에요. 한 사람은 졸업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맞벌이를 고집하다가 남편이랑 맨날 싸웠어요. 근데 출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아나운서인데 돈 많은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의사가 대놓고 바람을 펴요. 또 한 친구는 제일 불행한 친구인데 영화 감독을 하는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왜 자살을 하려 했니? 그래서 세 여자가 다시 모여요. 오랜만에. 그러면서 서로 불행 경쟁을 막 해요. 그러다가 소설 후반부에 자살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하지만 서로 이렇게 하면 나도 죽겠다. 이렇게 하면 나도 사는데 이러다가 마지막엔 결국 그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가 진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뭔가 미흡한데? 완전 미흡하지만 대충 이런 얘기인 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제가 카운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1분 정리 시작. 네, 1950년 10월 한국전쟁 와중이죠. 황해도 신천군에서 지금 북한 땅인데 양민 3만 5천여 명이 학살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세월이 40여 년 흘러서 90년대 초반에 주인공이 미국에서 목사를 하는 요섭인데 형 요한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형 요한은 황해도 신천군 학살의 주역이에요. 사람 엄청 많이 죽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요섭이 오랫동안 자기가 잊고 있던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단을 찾아가서 결국 북한을 가게 되는데 그 북한으로 가는 여정에 귀신들이 따라붙어. 자기 그다음에 형이 죽인 그 수많은 원래 친했던 사람들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귀신들이 나와서 계속 그날에 있었던 일을 아주 담담하게 회고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괴한 거는 공산주의와 개신교라는 두 손님이었구나 라는 거를 결론을 내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왜 웃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예. 합니다. 이게 약간 로드무비 같은 로드무비요? 음. 귀신이랑 여행. 귀신과 함께하는 황해도 로드무비. 1분 칠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칠기 시작. 주인공은 여고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엄마랑만 삽니다. 엄마가 택시 운전을 하시고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혼자 낳았어.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해. 전 세계를 돌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일본 후쿠오카 이렇게 전 세계를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인공과 엄마는 그래도 유쾌하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오죠. 미국에서 편지가 오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엄마는 못 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상상과는 달리 미국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애까지 낳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아빠가 죽었대. 어떻게 돌아가셨다냐.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조금 더 웃기게 돌아가셨지만 거짓말을 하죠. 참 평생 미안했대. 엄마 그때 참 예뻤대. 네, 그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빠를 다시 회상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빠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1분 만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정리하는 1분 소설 읽기. 어떤 작품이든 정리하려고 하는데 걸리면 1분짜리다. 아 작가님 앞에 계시니까 좀 긴장되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1분 만에 작가님이 뭔 얘기하고 싶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 주인공은요 9년 동안 홈 공방을 했어요. 집에서 이제 향초나 비누 만드는 그 수업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집을 벗어나서 상가에 공방을 냈는데 불행하게도 시점이 2020년 3월입니다. 해필. 네. 이제 꿈에 부풀어서 공방을 열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거리두기가 시작되죠.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이 공방이 위험한 공간이 됐어. 이 공방을 막 문을 연 주인공 나리에게 세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 원격 수업을 듣는 딸. 둘째, 내 속을 모르고 계속 공방 문 닫아라 하는 남편. 셋째, 이 어떤 공방을 위험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방 손님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점점 예민해지다가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이제 터집니다. 그때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폭발해요. 그래서 뭔가 사건들이 생겨요. 거기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나도 자가격리 상태가 되는 정말 그게 답니다. 스토리 자체는. 끝. 깔끔하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만해. 이 마당 깊은 집 이 소설을 1분 만에 뭔 내용인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 소개 가실까요? 가실까요? 가시죠. 시작. 이 주인공의 작가의 얘기입니다. 1954년이 배경이고요. 작가가 이때 13살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대구에 실제로 마당 깊은 집이 배경이에요. 거기에 새 들어 사는데 거기는 바깥채에 네 집이 새 들어 살아요. 그리고 윗채에는 주인집이 있고 가게채가 있고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중학교를 갈 나이인데 중학교를 가지 않고 엄마의 지시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고 홀어머니는 재봉틀을 질러서 뭐 옷 수선이나 옷을 직접 만드시면서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아주 배고프고 어렵게 그래서 위로는 누나가 하나 있고 아래로는 동생이 둘 있는데 이제 어렵고 신선한 그 일상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다가 소설의 끝에 아주 큰 사건이 두 개가 터지죠. 하나는 그 불쌍한 막내 동생이 목숨을 잃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다른 이웃이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막 조사를 받고 해서 하여튼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그 시대에 아주 그 신선했던 일상을 단편적으로 마치 그 시트콤처럼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냥 그렇네요. 오늘은 내가 얘기하면서 주눅이 들었어. 아, 왜 이렇게 자꾸 표정들이 잘 못했네 오늘은. 오늘은 줄거리가 잘 못했어. 근데 이게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 안 했다며. 아니 해야죠 뭐. 애드립으로 해야지 어떻게. 자, 가겠습니다. 시작. 윤우명 작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의 갈등이에요. 아버지는 변호사셨는데 70년대 이제 60년대 변호사인데 돈을 잘 못 버는 무능한 변호사셔서 징계도 받고 막 나중에 자격도 박탈되고 그래서 무능하다 못해
이제 봉천동의 무슨 판잣집 같은 데서 동물들을 키워요. 막 가축들을 키워요. 그 와중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계속 시를 쓰는데 아버지는 계속 문학을 무시하죠. 거기에서 오는 고독과 또 이 갈등에 대한 상처, 혼자서 별을 볼 때 그때 이제 고독감을 느껴서 별들이 음악 소리를 내는 게 아닐까? 그만큼 얘기를 저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좀 커서 파리 여행을 가서 유럽 여행을 다니는데 거기서 만난 여성과 그 여성과의 그 돌아와서의 어떤 소통이 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뭐 그런 뒤에 연애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게 그냥 막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가 없어요. 끝. 마지막이 너무 구차하다. 이게 줄거리가 없어요. 이러고 끝났어.